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라 진흥왕 때 신라 병영에 김무력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가야 사람이야. 그러니까 금강가야가 멸망할 때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이 구해왕이거든요. 구해왕.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김구해라 그러는데, 근데 김구해가 마지막에 이제 멸망하면서 신라에 투항을 할 때 이 김구해가 아들 셋을 데리고 투항을 해요. 그래서 구해의 아들이 셋인데 이 셋 다 이름 몰라도 되고 셋째 아들만 기억하면 돼. 셋째 아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무력이야. 일단 이름에서 느낌 와? 무력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당시에 뭐 신라의 최고의 명장 중에 하나야. 근데 사실은요, 이 김무력보다 더 유명한 건 김무력의 손자야. 손자가 더 유명하지? 이 손자 누구야? 네, 손자가 유신이죠. 삼국통일의 주역.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김유신 그러는데 성통일의 주역이잖아. 근데 김유신은요, 경주 김씨가 아니야. 신라의 왕족이 아니야. 김유신은 뭐야? 그렇지, 가야의 왕족이에요. 김해 김씨라고, 김해 김씨. 됐죠? 그런데 유신 얘기 나왔으니까 유신 얘기 좀 잠깐만 하면 잠시 후에, 아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다. 우리가 바로 내일 제가 춘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김유신은 어떤 캐릭터냐면 그냥 삶이 정치야. 그러니까 본심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속에서 무슨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정치인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잖아.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생각 드러내면 정치하면 안 돼. 맨날 주변에서 당하기만 하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원래 정치인들이거든. 근데 김유신은 진짜 뼛속 깊숙이 정치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김유신 얘기 중에서 제일 잘 아는 얘기가 뭐야? 한국 사홍통일 말고.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보통 이 얘기 아니야? 그 말 목 빼는 거? 앞으로 얼마 남았어? 7, 8, 9, 10, 11, 12, 1, 2, 3. 앞으로 9개월 동안 내가 술, 담배, 모든 거 다 끊고 진짜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이 9개월 동안 국어, 영어, 한국사, 뭐 행정법, 완벽하게 끝낸다. 못 끝내면 개다. 그리고 절대 이제 술 처먹지 않으리라. 그리고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막 열심히. 그리고 이제 막 늦게까지 집에 갈 시간이 됐어. 그리고 말을 타고 집에 가려고. 근데 말이 어디로 간 거야? 또 기생집으로 간 거죠. 그들이 내려서 뭐라 그러는 거야?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뭘 몰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놓고. 그제 칼을 꺼내서 팍 말의 목을 베는 그 얘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가 원래 뭐냐면 나쁜 놈이지. 그죠? 그 얘기 원래 뭐냐면 김유신이 원래 사랑하던 여자가 있어요. 약혼자가. 근데 그 여자가 가약의 여자야. 그런데 김유신 엄마가 신라 사람이거든요. 그 엄마 보통 얘기가 아니야. 엄마한테 걸린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엄청 깨진 거지. 네가 지정신이냐? 정신 차려. 그래서 그냥 불장난은 불장난으로 끝내라. 오늘날에 네 아버지를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다 만들었어. 네가 올 때부터 그것을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너의 짝은 내가 정해놨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원래 이제 김유신이 사랑하던 여자랑 전격적으로 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신이 어머니의 말대로 그 여자를 정말 딱 끊어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실제로 기생이 아니고 원래 이제 가야게 사랑했던 여자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김유신의 행보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김유신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킹메이커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정말 그 정치적 행보예요. 그래서 유신이 찍는 게 누구냐면 나중에 성골계 마지막 왕 결국 진덕영이 죽고 나면 죽을 때가 임박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제 누가 왕이 될 거냐로 신라는 이제 접어드는 거야.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분쟁이 안 커요. 빨리 종결이 돼. 그래서 유신이 누구 왕 만들기로 가는 거야? 네, 춘추 왕 만들기로 가죠. 춘추는 다음 시간에 제가 춘추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춘추는요 워낙 혈통이 좋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집안에 그냥 풍요로운 도령이야.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정치적이지도 않고요.
그냥 한량이야, 한량. 그런데 유신은 아니야. 유신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정치야.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이 개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가야계를 이끌어 가야 돼. 그러니까 오직 가야에 대한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신이 춘추를 찍어서 자기가 이제 왕을 만들 건데 근데 문제는 내가 왕 만든 다음에 버려지면 안 되잖아. 아니, 토사구팽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유신이 그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뭐가 가장 확실해? 피로 묶어두는 게 가장 확실하지.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야. 그래서 춘추한테 어느 날 축국을 하자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이 축국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축국이라는 게 유목민의 풍습이거든요. 위에 그러니까 유연, 그러니까 몽골계 그쪽 애들의 원래 풍습인데 오늘날에 축구예요. 그러니까 축구랑 뭐 약간 비스름해요. 그래서 원래 그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뭐 욕망이 있나 봐. 동그란 걸 보면 차고 싶은. 그래서 특히 남자애들은 동그란 거 보면 계속 차죠. 평생을 차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재능이 있건 없건 차요. 동그랗게 보이면 차요. 그런데 그 와서 축구기라 그래서 헝겊을 이렇게 똥을 말아가지고요. 남자들이 이렇게 차면서 노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축구를 하자. 그런 다음에 춘추를 불러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실제로 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젊은 애들이 남자애들이 관심 갖는 거고 유신은 오직 춘추의 옷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춘추의 옷을 목표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 밟다가 결국은 정말 원 없이 찢어요. 그래서 도저히 집에 갈 수 없게끔. 그런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겠어요? 뭐라 그래? I'm sorry죠. 그러나 나에겐 시스터들이 있다. 그래서 옷 다시 정상화 시켜줄게.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 여동생한테 야야야 빨리 이거 옷 좀 기워줘라. 그리고 이제 자기 여동생을 부르는 거야. 그런데 원래 이제 여동생이 둘인데 그 첫째가요. 원래 유신이 첫째를 부르거든. 근데 바로 그 전날 그 유신의 바로 밑에 여동생이 되게 기이한 꿈을 꿔요. 그러니까 꿈에 그 경주의 뒷산에 올라가다가 이제 이 친구가 소변이 마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산속에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뭐 공조화장실이 있겠어? 그래서 그냥 잠깐 숨어서 이렇게 소변을 했는데 근데 꿈에 그 소변을 누는데 소변이 안 멈추는 거야. 그리고 소변의 물줄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자, 어쨌건 더 강력해지는 거야. 그래서 막 수와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소변이 멈추질 않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소변으로 정말 경주가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변으로 경주를 정말 세상을 워터월드로 만든 거야. 그러고서 이제 이 천연대, 여러분 이런 꿈 꿔보셨어요? 너무 망측하잖아.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깬 거야.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 이제 자기 밑에 여동생, 이 여동생이 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동생 문희한테만 얘기를 한 거야. 야야, 어저께 내가 얼마나 귀한 꿈을 꿨는지 아냐. 내가 오줌으로 세상을 워터월드를 만들었다. 뭐 망측하다 막 이 얘기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껌뻑껌뻑하고 눈 이제 듣고 있던 여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내가 꿈을 사겠다는 거야. 언니 나한테 그 꿈을 팔아라. 그리고 지난번에 아버지가 나한테 줬던 놀이기 중에 그 언니가 좋아하는 거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네가 원했던 놀이기를 줄게. 꿈을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언니가 좀 당황은 했겠죠. 왜냐면 그렇게 계속 같이 살았는데 내 동생이 오줌을 이렇게 좋아하는지는 몰랐어.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어쨌건 좋아한대잖아. 뭐 개인 취향은 존중돼야지. 그래서 놀이기를 받고 꿈을 팔아요. 그리고 그날 춘추가 옷이 찢어져서 유신이 데리고 와서 옷을 기워달라는 거야. 그 이제 첫째가 결혼 정년기니까 야야 내 친구인데 옷이 찢어졌다. 내가 옷 좀 기워줘라. 그래서 이제 옷을 기워주라 그러는데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특히 옷도 지금 그런 상태인데 내가 들어갈 수 있냐. 그래서 첫째가 그럼 불가하다. 오빠의 부탁이지만 불가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여동생이 나타난 거야. 그랬더니 얘기를 듣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옆에서 바느질은 내가 잘한다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손 좀 내리고. 근데 아니야 그게 결국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얘는 안 간대잖아. 네가 가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문희가 춘추의 옷을 기워주고요. 바로 이 여자가 무열왕 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그것도 춘추가 또 이 끈을 만들면 안 되니까 또 그 하룻밤은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러는데 나중에 유신이 또 확실하게 엮어요. 그래서 뭐 다 준비됐는데요. 어딜 도망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엮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그 춘추가요, 신라 역사에서 최초로 진골계 최초의 국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신라에서는 왕권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신라 중대라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신라 중대의 특징은 무열계의 직계, 그러니까 무열계의 직계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시기가 신라 중대가 될 거야. 그런데 그 신라 중대 무열계 왕권 강화의 수호자가 누구냐면 바로 가야계, 유신계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AD 그 780년에 해공왕이 궁중에서 김지정의 난 때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당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열계가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제 내물반계가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 근데 그때 유신계가 같이 무너져.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무덤 양식 배울 때 앞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무덤 양식. 그래서 마리깐 시기에 왕권이 굉장히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거대한 무덤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돌무지 무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통일기에 접어들면서 신라에서도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게 유행하게 돼요. 그럼 편하게 들으세요. 나중에 문화사에 살 거니까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게 유행하게 되거든요. 이게 한반도 전체에서 보편화되는 무덤 양식이야. 근데 신라의 굴식 돌방 무덤은 약간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굴식 돌방 무덤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무덤 주변에 둘레돌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12지진상을 조각하는 신라의 독특한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고분 양식을 배울 때 우리가 모든 교과서에서 대표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김유신 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고대 문화의 가장 특징이라고 배우는 고분은 무조건 국왕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무덤 중에서 국왕을 제외한 일반 왕의 무덤을 보는 사람은 정말 교과서 전체에서 김유신밖에 없어요. 이거 그대로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원래 그 일반 장수의 무덤은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 그런데 김유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고 나면 왕으로 추존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 신라 왕의 계보에서 김유신을 왕으로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당대에는 비공식적으로 거의 왕으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김유신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라 무덤 양식의 대표로서 김유신묘를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고요.